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삶의 두 번째 필요 요건, 앞에서 첫 번째 필요 요건인 재무관리에 대해서 투자와 저축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필요 조건인 위험관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위험관리에서는 첫 번째, 생활 속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각하지 않는, 자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이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또 차가 부서질 수 있고 남의 차를 부서뜨리거나 남의 기물이 파손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죠.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소송이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고 또 형사합의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사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하나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또는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 안타까운 이 화재 사고, 이런 것도 어느 누구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생활 속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다치거나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여행지에서 질병을 걸리거나 상해를 입거나 또는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이런 거 다 생활 속 위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결혼이 좀 많이 늦어져서 고령의 산모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 태아에게 여러 가지 또 과거보다 많은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요.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이런 문제들이 태아에게 또는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도 우리 생활 속 좀 심각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치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장애로 인해서 치매와 마찬가지로 어떤 간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생활 속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매우 중대한 위험이고 또 사망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인병, 뭐 당뇨, 고혈압 등등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 50대의 경우에는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이런 점들은 또 성별로 특히나 남성들에겐 더 위험한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생활 속 위험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 안 하고 그냥 뭐 위험이 닥쳤을 때 그냥 당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현명하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험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험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어떤 분류인데요.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치명적 위험은 뭐고, 중요한 위험은 뭐고, 일반적 위험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사망은 치명적 위험인가? 또는 암에 걸리는 것은 치명적 위험인가, 중요한 위험인가? 많이 좀 혼동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치명적 위험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파산까지는 아니라도 과중한 부담,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나 폐암이나 이렇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위험한 암들은 지금 아마 6천만 원 이상 거의 1억 가까이 그런 비용이 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이 그 암에 걸려서 치료비만 해도 6, 7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 암 치료하는 동안에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또 생활비 손실,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손실이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총 1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파산 아니겠습니까? 파산이죠. 빚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치명적 위험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위험은 예를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이 5억 원인데 아까 그런 암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은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일어난 거니까 이런 경우엔 중요한 위험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 위험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소 경미하고 한 그런 경우고요. 자,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해 봤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생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심각성이 매우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미할 수도 있고 심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요. 먼저 발생 확률이 높은데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기? 감기 굉장히 자주 걸리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기하면은 뭐 누구나 쉽게 걸리고 그런데 걸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죠. 통상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도 타고 2, 3일 좀 쉬고 하면은 낫겠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도 뭐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발생 확률이 높지만 경미한 경우는 우리가 그 위험은 보유합니다. 보유한다는 게 뭐죠? 그냥 내가 해결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발생했다 하면 매우 심각한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 같은 데에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테러 위험 매우 높죠. 그런 데 가면 테러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 불날 확률 굉장히 높죠. 자, 이런 그 발생 확률도 높고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런 위험들은요.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말하자면 그런 위험 지역은 가지 말아야 되고요. 주유소에서는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나왔어요. 보유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발생 확률은 낮은데 발생을 했다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경미한 이런 사고.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자전거 갖고 계신 분들 자전거 펑크가 그렇게 뭐 자주 일어나진 않죠. 근데 그거 펑크 났다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죠. 한 뭐 15,000원, 2만 원 주고 튜브 갈면 되죠. 그죠? 그래서 발생 확률이 낮고 경미한 거는 그냥 보유한다. 위험을. 내가 해결하겠다. 자, 문제는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서 운전을 아예 회피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거죠. 회피가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수 강원래 씨 있죠. 클론의 과거 그 댄스 아주 잘하셨던 강원래 씨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큰 하반신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분이 실제 보험금으로 지금 알려진 바로는 22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근데 실제였던 것 같고요. 그때 가해자가 만약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으면 본인이 22억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험금을 내준 것은 현대해상이라는 손해보험 회사였습니다. 암에 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암을 어떻게 회피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회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발생 확률은 낮지만 매우 심각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험은 전가한다. 내가 회피하거나 내가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가한다. 전가라는 것은 누군가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직접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군가 당신이 좀 대신 좀 이거를 부담을 해줘 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그 전가를 하는데 그냥 전가하면은 누가 그걸 전가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게 바로 보험이죠. 보험이라는 제도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치명적 위험이나 중요한 위험은
전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위험은 경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유해도 된다. 이런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전반적으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하는 제도인 보험을 보는 것은 하나의 또 의미 있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